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물질에 따라 녹는 양이 달라 첫 번째 시간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에 여러 가지 물질을 녹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에 꿀을 녹여 마시기도 하고 요리할 때 설탕이나 소금 등을 녹여서 맛을 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물에 고체 설탕을 넣게 되면요. 고체 설탕은 설탕 분자가 많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고체 설탕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설탕을 물에 녹이게 되면 이렇게 설탕 분자가 물 분자 사이에 고루 섞이게 되고 그러면 설탕 분자 하나의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에 설탕 분자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설탕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을 용, 풀해. 그러니까 녹여서 풀어진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영상으로 설탕이 용해되는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험은 각설탕의 용해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OHP의 빛을 유리컵이 있는 방향으로 하여 그림자가 생기게 합니다. 유리컵 속에서 용해되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에는 각설탕이 용해되는 장면이 아주 잘 보입니다. 용해란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용액은 설탕물과 같이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으로 거름 종이로 걸을 때 종이 위에 남는 것이 없으며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용어를 알아볼게요.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것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예를 들어서 물을 용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액은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런 설탕물이 용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가상실험을 보시면요.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이렇게 염화나트륨, 소금을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요. 이 물 분자에 있는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물 분자에 수소는 양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는 양이온 Na+와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니까 떼어내게 되고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는 음이온 Cl-와 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떼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물에 녹는다, 용해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용질 입자 Na+와 Cl- 이런 용질 입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에 의해서 붙어 있는데 용질을 용매에 넣으면 용매 입자와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용매 입자가 용질 입자를 떼어내게 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 용질 입자를 용매 입자가 둘러싸서 고르게 이렇게 용질이 섞이게 되는 것이 용해의 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용해가 되는 경우와 용해가 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물에다가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물에 용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식용유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식용유에 용해되지 않고 가라앉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 설탕을 물에 넣게 되면 설탕 분자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보다 설탕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물 분자가 설탕 분자를 떼어내어서 설탕이 물에 용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설탕을 기름에 넣게 되면
기름 분자와 설탕 분자 사이의 전기적인 인력이 설탕 분자끼리의 전기적 인력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기름 분자는 설탕 분자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용유에서는 설탕이 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융해와 용해를 모두 녹는다는 말로 사용하기 때문에 녹는다라고 했을 때 융해인지 용해인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융해는 고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녹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용해와 융해는 다른 현상이니까 구분을 해주세요. 세 번째로 용해될 때 부피 및 질량의 변화를 알아볼게요.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섞어주면 혼합물은 100ml의 부피가 될 걸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혼합물의 부피를 재보면 94ml로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액체를 섞었을 때 이 두 액체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는데 두 액체가 빈 공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쌓인다면 혼합물의 부피는 두 액체 부피의 합과 같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쌓일 수가 없어요. 두 액체를 혼합하게 되면 지금 큰 입자가 에탄올이고요. 작은 입자가 물인데요. 큰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혼합물에서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혼합했을 때 부피가 감소하고 이유는 큰 입자 사이에 빈 공간에 작은 입자가 끼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용해되었을 때 질량이 어떻게 되냐 하면 물 50ml는 물의 질량 50g에 해당하고요. 에탄올 50ml는 에탄올 질량 40g에 해당해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섞어주게 되면 질량은 90g으로 나와요. 50 더하기 40 해서 90g으로 나와요. 그래서 질량은 두 섞어준 물질의 합과 같이 질량의 변화는 일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도 이 전체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질량은 입자 하나의 질량 곱하기 입자의 개수잖아요. 근데 입자 하나의 질량, 에탄올 입자 하나의 질량, 물 입자 하나의 질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에탄올 입자의 개수와 물 입자의 개수가 용해시켰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해된 다음에 혼합물의 경우에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농도는 용액의 진한 정도예요. A와 B는 물의 황산구리를 용해시킨 용액인데요. 농도를 비교해보면 색깔이 진한 B가 더 농도가 진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농도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면 용액의 농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A는 물 100g에 황산구리 5g이 녹아있고요. B는 물 100g에 황산구리 10g이 녹아있어요. 그러면 둘 다 용매의 양은 물 100g으로 일정하잖아요. 이런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 황산구리의 양을 비교해보면 A는 5g, B는 10g이니까 B가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죠. 그래서 B가 용액의 농도가 더 진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는 식품이나 약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의 양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예요. 여러 가지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퍼센트 농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 질량이겠죠. 얘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1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식을 쓰면요.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그램 나누기 용액의 질량 그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용액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과 같은 거죠.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보세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물 용매가 80g이 있고요. 황산구리 용질이 20g이 있어요. 둘을 섞어서 용해를 시켜서 황산구리 2 수용액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용액의 질량은 용매 질량 80g 더하기 용질 질량 20g에서 용액의 질량은 100g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해보면 용액의 질량 100g 분의 용질의 질량 20g 곱하기 100을 해서 20 단위는 퍼센트, 이런 식으로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이 뜻에 딱 부합하잖아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 20%, 이것이 바로 퍼센트 농도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식품이나 약품의 퍼센트 농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식염수를 자세히 보면 0.9% 염화나트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식염수는 보통 0.9%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수는 물 숫자이기 때문에 용매가 물일 때의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염수의 용액, 용질, 용매의 양을 분석해 볼게요. 용액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소금물인 거죠. 그거를 100g이라고 했을 때 용질 소금은 얼마? 0.9%니까 0.9g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야 용액 100분의 용질 0.9 곱하기 100 했을 때 퍼센트 농도가 0.9%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매인 물의 경우에는 용액 100 빼기 용질 0.9에서 99.1g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포도당 수액을 볼게요. 포도당 수액은 증류수는 순수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 그러니까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물에 포도당을 녹여서 주로 이제 보다시피 5%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용액은 포도당 수액인데 이게 100g이 있다면 용질 포도당은 5%니까 5g이 있겠죠. 그러면 용매인 그 물, 증류수는 100 빼기 5에서 95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매 95 더하기 용질 5g 했을 때 용액 100g이 맞춰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식초를 볼게요. 식초는 총 산도 6에서 7%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총 산도라고 하는 거는 식초에 들어있는 이제 산의 그 농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식초는 물에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산이 6에서 7% 들어있는 용액이에요. 그걸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용액 식초가 100g이 있다면 용질 아세트산은 6에서 7g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용매인 물은 아세트산이 6g이 있다면 물은 100 빼기 6해서 94g이 있을 것이고, 아세트산이 7g이 있다면 물은 100 빼기 7에서 93g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